자, 이제 용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데요. 이제 용신쯤 배우시게 되면은 십성은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장간 십성 끝나시고 용신을 배우시는데, 자, 이제 이 용자라고 하는 것, 이 용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쓰이다라는 얘기예요. 쓰다라든가 어디에 활용하다든가 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사주팔자가 태어난 명 자체를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는 체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천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그 무엇이단 말이죠. 그냥 나 자체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나의 이 명이 마치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듯이 이렇게 굴곡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운은 10년짜리 대운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연운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짜리 월운, 하루짜리 일운, 즉 일진이 있고, 시간의 시운이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런 행운과 이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명이잖아요. 요 두 개가 운명의 장난 이렇게 되는데, 이 행운은 후천적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적이고,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 과연 우리는 명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단하고 추명하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후천 쪽으로 들어오는 개념을 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에 이렇게 행운이 쓰여지는 것을 운의 용 이렇게 얘기해. 용운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체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장난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은 보실까요? 운은 후천이죠. 그렇죠? 후천의 쓰임새야, 용이야. 그 다음에 명은 선천이에요. 고정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고, 이건 움직이지만 바뀌지 않는 몸통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용 그러면 운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은 쓰임새인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장명 있죠? 이름은 선천이 후천이에요. 후천이죠? 그러니까 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색깔이 이 색이 좋아요, 저 색이 좋아요, 숫자는 그 다음에 방향은 라는 것도 후천이죠? 그것도 용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당신의 성격은 아주 시크하다라든가 차갑다라든가 따뜻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천이자 심리죠. 이거는 체의 용이에요. 체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이죠?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로다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보세요. 화로다가 이렇게 화가 너무 많아. 그랬는데 어떤 운에서 임자의 운이 오거나 행운에서 대운에서 수로다가 이렇게 쭉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밝음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는 형국이죠? 환한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성격 자체가 약간 쿨해지고 어두워지고 좀 쿨해질 거예요. 이렇듯이 내가 이 명에 행운이 어떻게 들어와서 나의 원래 일간이 어떤 형태로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이라고 얘기하고 후천에 얘기하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장명도 그래서 우리는 후천의 대표성이라 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주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간목이야. 이렇게 간목의 양목이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자수가 딱 들어와 있어, 일지에다. 그런데 또 월주를 보니까 임자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대단히 내가 일간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대단히 강하죠. 수생목 해서 내가 강해졌죠.
조우는 별개로 치더라도, 춥다 덥다는 별개로 치더라도 나무가 물을 강하게 받으니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하면은 이 사람의 보약은 오행 중에서 뭘까요? 보약은 강하면 식재관이에요. 자,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이렇게 있어요. 식상, 재성, 관성. 식상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오행이. 식상은 뭐예요? 목생, 화잖아. 재성은 뭐예요? 목극, 토. 관성은 뭐예요? 금극, 목이죠. 금이야.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약은 화토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보약, 비타민이야. 비타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 용신이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16년이 됐어요. 16년. 16년인 무슨 년? 병신년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병화는 뭐예요? 십성이. 식상이죠. 식상인데 식신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식신이고, 금은 뭐예요? 관성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금극목의 양양이 같으니까 편관이에요. 이분은 내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요 임자월에 태어나서 갑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엔 어떨까요? 보약이 들어왔네요. 괜찮겠죠. 내년엔 좋은 해, 길한 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자고. 임진년이 있어요. 2012년. 자, 2012년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독약은 뭐예요? 거꾸로. 독약은 물이 너무 강하죠. 그렇죠? 물이 나한테 독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독약은 나한테 뭐냐면 요 비겁하고 목하고 수가 나한테는 독약이잖아요. 나머지가 화토금이 나한테는 비타민이니까. 수목은 나한테 독약이 있죠. 2012년처럼 이렇게 간목이 저렇게 저 사람이 수를 본다, 진을 본다 그러면 어때요? 신자진에서 수국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물이 필요하지 않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임진년에 이미 물로 들어와 있어. 그 다음에 이 진도 보면 토지만은 목국토 같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지지삼합을 배우셨어. 신자진, 인호술, 기억나시나요?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배우셨어. 그래서 신자진은 더해지면은 수국으로 바뀌더라. 인호술은 화국으로 바뀌고 사유축은 금국으로 바뀌고 해묘미는 목국으로 바뀌더라. 마치 천간이 간목과 기토가 합하면 토로 가고, 그 다음에 을목과 그 다음에 을목과 을목, 갑기토의 이거 내가 또 헷갈리네. 감과 기토가 합치면 갑기토로 가고, 을목과 경금이 합치면은 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병과 신이 합하면은 수로 가고,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가 합하면은 목으로 가고, 개수와 무토가 합치면은 무게 화로 가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셨듯이 지지도 말이죠. 삼합이 인오술 그러면은 뭘로 간다고요? 화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해묘미 그러면은 목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자진 하면은 뭐로 간다고요? 신자진 하면은 수국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유축 하면은 금국으로 가더라 라고 하듯이 요 갑자에게 임진년도 12년은 전부 다 물폭탄으로 들어오니까 독약이 전부 다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자, 전부 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물인데, 물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 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행강댐을 생각하세요. 홍수가 딱 졌는데 나무 위에 물이 또 차버린 격이야. 그럼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듯이 나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행운이 보약일까 아니면 독약일까? 즉 나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행운이 용신일까 아니면 용신이 아닐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얘기해서 후천적 개념이니까 명 자체가 아니라 후천이니까 여러분 벌써 운명 중에서 운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응?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장간이네 십성이네 음양이네 오행이네 하는 것들은 이러한 분석을 위한 기호체계의 쓰임새를 배웠을 뿐이고 지금 용신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사주팔자를 그 운에 따라서 과연 나에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즉 분석의 단계로 들어오셨는데 그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용신으로서 우리가 용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타민 일간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비타민이요 보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행운이 나에게 나빴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독약이다. 그래서 용신 자체는 우리는 보약으로 얘기를 한다. 보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매년 매월 매일 들어오는 우리가 분석 자체 즉 용신 어떻게 후천성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사예요. 이 개사가 보니까 나는 정제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밑에다가 수국화 해가지고. 그래서 정제 자체는 사길신으로서 편제, 정제 모두가 우리가 길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길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제를 놓게 된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일들이 왔다고 보자고. 임자라고 하는 연이 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강해야 되죠. 죄 내가 받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극하는 거니까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자가 비겁의 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약한 개수가 보약을 얻어서 대단히 강해졌지요. 그러면은 죄를 취하는 것 경우가 어떻게 돼요? 보다 확실하게 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요 개수에게는 임자가 보약이 될 수가 있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서 단순하게 일주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주팔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미 신강해졌잖아. 강해졌죠, 내가. 그럼 이분에게 보약은 뭐예요? 또 이번에는 신강. 내가 강해지면은 어떤 십성을 가야 된다고? 식재관. 내가 약하다고 한다면은요, 인비, 비인이에요. 비겁과 인성이라고. 그럼 이분은 강해졌으니까 어떤 행운에 발복할까요? 어떤 행운일까요? 식재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미 쟤는 보고 있어요. 화를. 식상은 뭐예요? 나의 식상은 목이잖아요. 그렇죠? 수생목이니까. 그러면 목의 운에 있어서는 어때요? 수생목해서 목생화 하지요. 그럼 이것이 통관되니까 요 목의 운에는 돈이 잘 벌려. 돈도 잘 벌리고 식상은 뭐예요? 나한테 건강이 있죠? 건강과 돈,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지가 않아. 굉장히 약해요. 약은 좋은데 보약도 너무 많이 먹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약 많이 먹고 큰 사람들은 죽을 때 힘들다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보약을 먹고서 물을 먹으면 머리가 일찍 하얘진다라든가 등등의 얘기했는데 저는 보약은 먹은 적은 없습니다. 내 머리는 하얘지더라고요. 어쨌든 말이에요. 보약, 용신은 보약이다, 비타민이다.
하지만 그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은 과하면은 좋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용신이 뭔지는 보다 분명히 아셨어, 이제. 보다 분명히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한번 보자고. 어떤 사람이 을해야.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어떤 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강해요, 약해요? 여기 일주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이 음간이라 약하지요. 근데 밑을 보니까 어때? 강한 물줄기가 나를 인성으로 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린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일주 자체만 놓고서 보면은 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인성 말고 나를 극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금이 와 있다. 내가 극하는 이러한 미토가 와 있다. 이럴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금의 목을 당하고 목의 토를 빼버리니까 대단히 약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주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돼 있죠. 팔자가 어때요? 대단히 좋은 팔자가 돼요. 이럴 때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내가 극하고 또 내가 극하고 나를 극하니까 이 아무리 수가 나를 도와준다 해도 신약하지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어때요? 흐름이 어때요? 기가 막히죠?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 용신이에요? 무엇이 내 힘이 강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수 있는 뭐예요? 식재관이 있어야 되죠? 식재관이 뭐예요? 화, 토, 그 다음에 금. 일단 화를 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불행 중 이래.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병이 이렇게 병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병술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건 강해요, 약해요? 약하지요. 이건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목생화하고 목국토하니까 내가 음간으로서 지지에, 이제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득지, 득령 이런 걸 배우지만 나를 생해주는 녀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더라. 우리가 이것을 약하다고 얘기한다. 이랬을 때 이제 운에서 말이에요. 운에서 어떤 운들이 들어오냐면은 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6년에 병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16년에.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생해야 되고 나를 또 이렇게 극하는 녀석이 들어오죠. 내가 생한다고 하는 것은 식상이고 나를 극한다는 것은 관성이야. 식, 재성, 관성, 이 모든 건 뭐예요? 흉신이지요. 나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운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목의 운이라든가 수의 운이 필요로 하죠. 약하니까. 근데 이런 운이 들어오면 흉신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목이 화를 봤을 때 식상의 운이구나. 특히 상관이라 그랬어요. 제가 식상 중에서 식신 상관 중에서도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틀리고 오행이 틀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상관 이렇게 얘기했어. 상관은 한마디로 무슨 행운이라 그랬어요? 상관은 무조건 오케이 착각의 편법에 오지랖이요 사직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착각이 들어와. 그래서 이 을목을 가진 사람은 내년에 아주 잘 수성, 그쵸? 현재를 지키고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년에 어떻다고요? 아주 요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수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부할 것, 그 다음에 기도할 것, 그 다음에 현재를 지킬 것. 이렇게 상관이 들어오면 반드시 착각이 생겨. 무슨 착각요?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던 일을 뒤집어 버리고 동업하든 창업하든 말이죠. 하십니다. 그러면 돈 잃고 몸 잃고 명예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운에는 아주 조심하실 것. 그건 신강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우리가 형태를 보고,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쭉 우리가 봐야지만 알 수 있더라. 어떤 사람이 이 을해라고 하는 사람을 사주를 봤더니 이래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신약 약할까요? 강할까요? 응? 대단히 강하죠. 강해도 보통 강한 게 아니죠. 왜? 인성이 이렇게 강하게 수생목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관성이지만은 얘네들을 전부 다 생생생하지. 금생수 하는, 그렇죠. 이 역할로다가 수생목이 돼버렸어. 대단히 강해. 이렇게 강한 경우에는 무조건 용신이 뭐예요? 강하면 식재관, 약하면 인비. 강하면 식재관, 약하면 인비. 이걸 입에 달고 다셔야 돼. 그러면 이분이 내년에 이런 운이 들어와 있어. 병신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식상을 보지요. 그죠? 식상을 본 운에 발복합니다. 발복하는데 상관으로 들어왔잖아. 그렇죠? 식상인데 상관이야. 요럴 때 반드시 하던 일을 뒤집고 자기 사업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잘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있는 테두리 내에서만 알맞게 규모를 벌린다면 잘 됩니다. 목이 화를 보고서 가는 해는 내가 혓바닥을 놓는 일들이죠. 그렇죠? 목화 토금수는 눈, 혀, 입, 코, 귀잖아. 그렇죠? 혓바닥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 나의 돈은 토지요. 그렇죠? 화가 토를 이게 나한테 돈이야, 돈. 내가 혓바닥을 굴려서, 혀를 굴려서 돈을 만드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서비스업이라든가 제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육, 유경, 할인 이쪽에서 내 혓바닥을 굴려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강하다고 한다면은 화가 용신, 좋은 운.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단히 약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병진이 있어요. 이렇게 대단히 약하다라고 했는데 병술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술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병화가 또 있어. 대단히 약해. 약한데 내년에 병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약한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상관이 들어오면은, 약해도 강해도 상관이 들어오면은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해서 착각해서 어떻게 한다고? 창업, 쫄따닥. 그래서 내년에 병화는 내년에 요때 약한데 식상이 들어오면은 요때는 흉신, 용신이 아니라 흉신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신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한번 좀 보시자고요.